여러분, 안녕하세요. 필살 과외쌤이에요. 오늘은 상황 판단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상황 판단 너무 어려우시죠?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황 판단의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근데 상황 판단은 모두에게 우리 전략 과목은 아니죠? 방어 과목입니다. 근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문제를 틀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4가지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황 판단에는 여러분 언어적인 문제도 나오고 자료적인 문제도 나와요. 퀴즈도 나오고. 근데 일단 언어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언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언어 논리에서 말씀드린 일치부학과 추론의 문제를 푸는 방식대로 그 선지하고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어요. 이건 언어 논리 공부 꿀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에는 특이하게 법조문 문제가 나오죠. 법조문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우선 첫 번째는 법조문 구조만 파악을 해요. 법조문 구조는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무엇에 대한 법인가를 파악을 하고 단서는 밑줄 정도로 표시를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지문이 이렇게 딱 법조문 지문이 있으면, 아, 이건 무슨 법조문이구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단서 있네, 이거 뭐 헷갈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를 먼저 봤어요, 여러분. 선지를 보고 그게 나와 있는 지문을 가서 찾고, 그래서 지문을 가서 찾고, 그래서 틀렸는지 맞는지 봐가지고 뭐 소거하고 선지를 이런 방식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내가 위에부터 이제 읽고 있는다고 해서 그걸 외우거나 하는 게 이게 법적인 조문이기 때문에 그 뭐 하나하나 조건이나 뭐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암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법조문 외워보셨어요? 법조문 외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해가지고 내가 선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선지에 있는 내용 보고 핵심 단어 찾아가지고 지문 가가지고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을 소거해버리는 게 저는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법조문에 많이 나오는 오답 유형. 오답 유형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단서나 뭐 각주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퀴즈 문제. 이 퀴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퀴즈를 어떻게 해야 더 잘 맞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퀴즈는 많이 나오는 해도 있고 적게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처음엔 다 패스했어요. 처음엔 일단 퀴즈처럼만 생겼다. 처음엔 패스. 그리고 다시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번 보고 돌아와서 쉬워 보이는 문제 위주로 풀었습니다. 쉬워 보이는 문제. 쉬워 보이는 퀴즈는 여러분 풀어야 돼요. 요즘에는 퀴즈가 많이 나와서 퀴즈를 안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쉬워 보이는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문제가 뭘까? 네가 실제로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막 풀다 보면 나 혼자 막 달나라로 가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퀴즈를 고르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일단 첫 번째, 이 쉬워 보이는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은 어떤 걸로 했냐면 박준범 모강을 활용했어요. 박준범 모강. 뭐 많은 이제 상황 판단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박준범 문제가 가장 수험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박준범 선생님 모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언어 논리나 뭐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많이 봤는데, 상황 판단은 기출의 의존을 가장 적게 했어요. 모강의 의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퀴즈 같은 거는요, 한두 번 풀면은 이 풀이 방식이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기출 봐봤자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냥 아는 그 방식대로 계속 풀게 되고 뭔가 그냥 외운 답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실전에서 내가 퀴즈를 봤을 때 이게 전혀 뭐 내가 처음 본 퀴즈들이 나오지 이전에 풀었던 퀴즈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퀴즈를 봤을 때 당혹감을 기출로 연습을 하면은 그 당혹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박준범 모강으로 쉬워 보이는 문제를 파악하려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준범 모강을 했는데 뭐 다양한 상황 판단 교수님들의 모강을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분들 거는 별로 수험 적합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서 박준범 모강을 최신 걸 풀고 점점 이제 과거로 가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왜냐면 과거의 문제도 계속 회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신에서 계속 과거로 가면서 뭐 21년 모강 봤으면 뭐 20년, 19년, 18년, 18년 계속 가도 돼요. 계속. 여러분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준범 모강을 활용을 했고 어떻게 활용을 했냐? 이 쉬워 보이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어떻게 했냐면 모강을 보면서 일단 퀴즈만 모강 문제 중에서 퀴즈만 선택을 해서 한 문제당 한 10에서 15초 정도 응시해요. 응시를 하고 이걸 내가 풀어야 될 거다. 풀어야 되는 문제다 하면 동그라미 치고 풀지 말아야 할 문제다 라고 하면 X를 쳤어요. 문제다가. 그리고 그냥 쭉쭉 넘어갔어요. 문제 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답률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정답률을 확인했어. 근데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문제가 정답률이 뭐 25%나 이하가 나왔어. 그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죠. 이게 문제가 시간이 많이 들든 어렵든 간에 정답률이 25% 이하라는 건요, 여러분. 이건 풀지 말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찍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찍은 그 문제는 같이 편승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 찍는 거 나도 찍어야 돼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화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풀어야 될 문제는 동그라미, 풀지 않아야 되는 X 쳐온 다음에 그 정답률을 봐서 내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답률이 10%야. 내가 풀지 말길 잘했구나. 근데 내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10%야.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뭐 어디에서 잘못 판단했을까? 왜 이게 나는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스스로 반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내가 문제를 몇 초 응시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느냐, 요거를 모강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상황 판단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찍기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찍기가 굉장히 필요한 게 언어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많이 풀고 정답률이 푼 문제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푼 문제도 잘 정답률이 확실히 안 가고 문제도 많이 못 풀어요. 가장 많이 문제를 찍는 과목 중에 하나죠, 여러분.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상황 판단은 찍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퀴즈 문제의 찍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쉬워 보이는 문제를 판단할 때도 박준범 모강을 활용했는데 찍기도 박준범 모강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박준범 모강에서 어떻게 했냐면 선지나 뭐 퀴즈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선지가 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선지의 구조만 보고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매치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강을 풀지 않고 뭐 1하면 1회, 2하면 2회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찍을 수 있는 거 찍기만 했어요. 찍기만. 풀지 않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찍은 문제에 정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찍었는가. 근데 다른 모강은 좀 안 그런 경향도 있는데 박준범 모강은요. 그 기출의 선지 구성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한 경우가 있어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기출에서 찍었을 때 답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박준범 모강에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준범 모강으로 찍는 연습도 했고 그리고 채점을 해가지고 이 정답률도 한번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찍기의 정답이 나의 찍기 정답이 많이 맞는가 이런 것도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 찍기 연습은 기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기출 문제를 최근 거부터 과거로 내려가면서 그냥 선지만 보고 찍을 수 있는 선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선지나 아니면 퀴즈의 선지나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다 보지 말고 선지만 보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정답률이 어떻게 나올까? 내가 여기에서 정답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찍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상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을 때 뭐 매칭형이라면 뭐 가나다, 뭐 다라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죽어도 답이 안 될 것 같은 게 종종 있어요. 보통 퀴즈 문제에서는 막 1번이나 5번 같은 게 별로 이런 구성은 정말 답이 안 될 것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상판 다 풀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내가 생각했던 그 번호로 찍을 때 그 번호가 혹시나 1번이나 5번이라면 그것만큼은 그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2개, 3개라도 소거를 하고서는 찍는 게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나 박준만 모강을 보고 찍는 연습도 충분히 해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찍은 것 중에서도 점수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지인들도 많이 알려줘서 지인들도 그런 찍는 거의 중요성을 톡톡히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 찍는 거 그냥 찍는 거지 뭐 찍는 게 무슨 전략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찍는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그 언자상 평균 10점을 올렸던 정말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